강지훈은 옷장 문을 열고 잠시 동안 그 안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정장들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그를 맞이했지만 그의 손은 그 반대편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호기심에 사두었던 브랜드 로고조차 없는 평범한 면바지와 낡은 느낌의 스웨터가 걸려 있었다. 이것이 오늘 그의 갑옷이자 위장이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가는 맞선 자리였지만 그는 이 게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를 생각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젊은 CEO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한 관계를 맺을 기회를 앗아갔다. 사람들은 강지훈이라는 인간이 아닌 그의 배경과 재력을 보았다. 오늘 만날 여자도 분명 그럴 것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낡은 국산차를 몰아 약속 장소인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의 진짜 차고에 잠들어 있는 슈퍼카 컬렉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선택이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하게 치장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는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져 부드러운 갈색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바로 서윤아였다. 지훈은 일부러 조금 어색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김민준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을 내뱉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대리. 김민준. 서윤아는 책을 조용히 덮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서윤아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듣기 좋았다. 첫인사는 그렇게 평범하게 끝났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갔다. 어떤 일을 하세요?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따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냥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류 작업이랑 씨름하죠. 그는 일부러 자신의 일을 최대한 지루하고 평범하게 묘사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이 지점에서 흥미를 잃고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윤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대단한 끈기가 필요한 일이죠. 저는 성격상 그런 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가식이나 비꼼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으로 질문을 던졌다. 서윤아 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그 순간 윤아의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받은 사람처럼 그녀는 창밖을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경 건축가예요. 지금은 동네에 버려진 공터를
주민들을 위한 작은 정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고 황량했던 공간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의 기쁨에 대해서 그녀의 설명은 생생했고 마치 지훈이 그 정원에 함께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재산이나 직업, 차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새로운 종류의 호기심을 느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돈과 권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햇살, 흙, 그리고 사람들이 미소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런 프로젝트는 돈이 되기도 어렵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것은 CEO로서의 관점에서 나온 순수한 사업적 질문에 가까웠다.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던 힘이고요.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수많은 거래와 협상을 통해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는 신념을 굳혀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이 여자는 그 신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실해서 지훈은 감히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웠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는 계속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김민준 대리를 연기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서윤아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다. 물론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지켰지만 그는 가면 뒤에서나마 오랜만에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맞선이 아니라 한 인간과 다른 인간의 순수한 만남이었다. 약속했던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카페 주인이 마감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지훈은 자신의 낡은 차를 보며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이런 차로 그녀를 바래다 줘도 될까? 하지만 유나는 그의 차를 한번 쓱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준 씨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녀의 말에는 그의 차나 재정 상태에 대한 어떤 평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김민준이라는 사람과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유나는 기쁘게 수락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침묵이었다. 유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제가 가꾸는 정원에 한번 와보실래요? 지금은 아직 엉망이지만 곧 예쁜 꽃들이 필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솔직해서 지후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가겠습니다. 그가 다시 혼자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많은 미인과 재연들을 만나왔지만 오늘처럼 강렬한 인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재력이라는 갑옷을 손쉽게 꿰뚫고 들어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가난한 회사원을 연기했지만 역설적으로 오늘 가장 부유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저택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늘 그가 연기한 김민준이라는 인물. 그 인물은 어쩌면 강지훈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모습일지도 몰랐다. 돈과 책임감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오직 한 사람의 진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그는 서유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CEO 강지훈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 김민준으로서 그는 이 위험한 연극을 조금 더 계속해 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채로 약속한 주말이 되자 강지훈은 다시 한번 김민준의 옷을 입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머릿속 한편에는 계속해서 서유나의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 이중생활의 생각보다 더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가 말한 새싹 정원은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낡은 주택가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차를 근처에 세우고 낯선 동네를 걸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공사장 가림막과 낡은 건물들 사이에 낀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었다. 완벽하게 조율된 대저택의 정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데군데 흙더미가 쌓여 있고 아직은 듬성듬성한 꽃밭과 서툰 솜씨로 만든 나무 푯말들이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흙이 묻은 장갑을 낀 채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유나가 있었다. 민준 씨, 오셨네요. 그를 발견한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그녀의 뺨에 붙어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목장갑 한 켤레를 쥐어주었다. 마침 일손이 부족했는데 잘 오셨어요. 저기 낡은 벤치에 페인트 칠하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어색함도 없었다. 지훈은 잠시 멍하니 페인트 붓을 받아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늘 지시하고 보고받는 입장이었던 그에게 낡은 벤치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은 지극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붓을 놀리기 시작했다. 서툰 그의 솜씨를 보며
동네 아이들이 킥킥거렸고 유나는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그를 도왔다.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잡초를 뽑고 작은 모종을 옮겨 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후는 이 정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듣게 되었다. 원래 이곳은 쓰레기가 가득한 우범지대였지만 유나가 주민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대신 함께 땀 흘려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다. 한 할머니가 그들에게 다가와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주었다. 유나 아가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어. 총각도 우리 아가씨 잘 좀 도와줘요. 할머니의 말에 유나는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혔고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잊혔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잠시 일을 멈추고 정원 한쪽에 있는 평상에 앉았다. 유나는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에 지후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이 정원이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태양개발이라는 건설사에서 이 땅을 사들여서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고 하거든요. 태양개발. 그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업계 사람이 아니면 모를 수 없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는 최진석. 지훈과도 몇 번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부딪혔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최진석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유나는 그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다고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밤에 몰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심어놓은 꽃들을 마구 밟아놓고 가기도 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인데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는 최진석의 비열한 방식에 대한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김민준이라는 자신의 무력한 신분에 대한 분노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비서실에 전화 한 통이면 태양개발의 모든 비리를 파헤쳐 언론에 터뜨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서유나와의 관계는 끝장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범한 직장인의 시선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시청에 탄원서를 내보는 건 어때요?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스스로도 그것이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잘 알고 있었다.
유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해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로비를 통해 공무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최진석이라는 대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 사람 눈 밖에 나면 어떻게든 보복을 한대요.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곳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의 심장이 세차게 울렸다. 그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CEO 강지훈으로서의 본능과 한 남자로서의 감정이 뒤섞여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김민준으로서 유나의 곁을 지켰다. 함께 정원을 가꾸고 주민회의에 참석하며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다. 동시에 CEO 강지훈으로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태양개발과 최진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두 종류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하나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서였고, 다른 하나는 낡은 동네의 작은 정원을 지키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 계획서였다. 그는 서윤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만약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과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의 감정이 싹트는 동시에 갈등의 그림자도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개발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최진석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발 아래 둔 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크리스털 잔 안에서는 값비싼 위스키가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그의 뒤편에는 부하 직원인 박상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박상무는 방금 전 그 새싹 정원이라는 하찮은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참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거머리 같은 놈들이 거기서 버티고 있다는 건가? 최진석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이 묻어났다. 박상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서윤아라는 여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유리하지만 언론에 자꾸 노출되면 이미지가 그의 말은 최진석의 비웃음 소리에 끊겼다. 최진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미지 박상무,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창조주지. 창조에는 파괴가 따르는 법이야. 그깟 잡초 몇 폭이랑 늙은이들 몇 명 때문에 내 계획을 늦출 수는 없어.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더 이상 부드러운 방법은 없어. 겁을 줘. 그들이 아끼는 것들을 망가뜨려.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란 말이야. 박상무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진석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진석은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작은 정원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 자리에 들어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할 거대한 황금빛 쇼핑몰의 환영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그에게 사람들의 삶과 추억은 그저 개발 계획서 위에 지워져야 할 얼룩에 불과했다. 그날 밤 지우는 유나와 함께 정원에서 열린 작은 바비큐 파티에 참석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소박한 자리였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셨다. 그는 자신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대표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그저 이 따뜻한 공동체의 일원인 김민준이 된 것 같아 행복했다.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정원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한 듯 보이는 건장한 남자 대여섯 명이 비틀거리며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손에 든 술병을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화단을 짓밟고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찢어발겼다. 주민들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평화롭던 공간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한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남자 중 하나가 그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유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민준 씨, 저 사람들은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남자들은 유나를 발견하고는 희죽거리며 다가왔다. 네가 대장인가 보지 이까짓 꽃놀이 집어치우고 얌전히 땅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시비를 걸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남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들이 사라진 정원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경찰이 조사를 하고 돌아간 후 정원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폐허가 된 정원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부러진 꽃대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함께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았다. 그는 부서진 벤치 조각을 들어 올리다 멈칫했다. 며칠 전 그가 유나와 함께 웃으며 페인트를 칠했던 바로 그 벤치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행패가 아니었다.
최진석이 보낸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유나의 순수한 열정과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 돈에 굶주린 탐욕에 의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김민준이 무력함이 뼛속까지 사무쳤다. 날이 밝을 때까지 복구 작업은 계속되었다. 유나는 지쳐 보였지만 단 한순간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다독이며 다시 시작하자고 독려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더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벽녘. 지우는 지친 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은 저도 무서워요. 민준 씨.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녀의 고백에 지후는 심장이 조여 오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유나 씨.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의 무게는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유나를 내려주고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온 지후는 더 이상 평범한 회사원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곧장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최측근인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최진석 그리고 태양개발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로비 내역, 약점될 만한 건 뭐든지.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야. 전쟁 준비다. 최진석은 괴물을 건드렸다. 잠들어 있던 도시의 포식자가 마침내 눈을 뜬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하루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팽팽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아침에 그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을 주목하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조 원 규모의 M&A 관련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카리스마로 회의를 주재하며 비효율적인 부서장을 일벌백계로 경질시키는 결정을 망설임 없이 내렸다. 그곳에서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제왕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제왕의 옷을 벗었다. 그는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차 안에서 값비싼 실크 셔츠를 벗고 평범한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는 그 짧은 순간은 강지훈이라는 인물에서 김민준이라는 인물로 넘어가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그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저녁에 그는 새싹 정원에서 유나와 함께 부서진 울타리를 보수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었다. 못을 박아본 경험이 없어 망치질이 서툴렀지만 그는 묵묵히 땀을 흘렸다. 유나는 그런 그의 곁에서 샌드위치를 건네며 농담을 던졌다. 민준 씨, 사무직이 확실하네요. 망치질이 꼭 남의 일 같아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그는 멋쩍게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늘한 죄책감이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 홀로 앉아 그는 낮 동안 보안팀이 수집해온 태양 개발 관련 비밀 보고서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추악했다. 최진석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뿌리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받아냈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새싹 정원 문제는 그저 거대한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사실은 지훈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서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최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김민준이라는 그의 존재도 유나와의 관계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유난히 지쳐 보였다. 구청에 제출했던 주민 탄원서가 절차상의 문제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다. 그녀는 평상에 앉아 힘없이 말했다. 마치 거대한 벽에 계란을 던지는 기분이에요. 저희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저들은 돈과 권력이라는 대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끔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찾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며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기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순간조차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욕망과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주말에 유나와 함께 시내에서 재료를 사던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무리의 사람들 중 하나가 그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강지훈 대표님 아니십니까? 그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협력사 대표였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남자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유나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아는 사람이에요. 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제 이름은 김민준인데요. 그는 남자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고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몇 번이고 그를 다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너무 닮으셔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지훈은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 아슬아슬한 연극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유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안색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2개의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하나는 유나가 그려준 새로 심을 꽃들의 배치가 담긴 아기자기한 정원 설계도였다. 다른 하나는 최진석의 검은 돈 흐름이 복잡한 선으로 그려진 태양 개발의 내부 자금 흐름도였다. 순수함과 추악함, 그가 지키고 싶은 세계와 파괴해야 할 세계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놓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수화기를 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연결해 지금부터 태양 개발의 주력 사업 분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넥서스의 자금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건 방어가 아니다. 공격의 시작이다. 그는 김민준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두었던 포식자의 날카로운 이빨을 마침내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전략 기획실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태양 개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복잡한 도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 초조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전쟁 준비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지훈의 눈은 도표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바로 최진석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다. 최진석은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어. 현재 자금의 60% 이상이 여기에 묶여 있고 성공적인 기술 파트너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한 임원을 지목하며 물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기술 파트너 후보는 어디지? 임원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국의 퀀텀 솔루션입니다.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협상에 끼어들어야겠군. 그는 스크린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비밀리에 준비해온 그린 테크시티 프로젝트 계획안이었다. 우리는 송도보다 더 나은 입지에 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도시를 제안한다. 시 정부와의 교감도 이미 끝났다. 이 계획을 오늘 아침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한다. 퀀텀 솔루션에게는 우리가 2배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임원들의 얼굴에 경악과 감탄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태양 개발의 자금줄과 파트너를 동시에 빼앗아 고사시키려는 그야말로 전면전 선포였다. 그들은 그들의 젊은 총수가 왜 갑자기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토록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결정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지훈의 결정은 곧 넥서스의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는 발칵 뒤집혔다. 국내 최고의 기술 기업인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친환경 기술 도시 개발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지훈 대표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뉴스는 즉각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되었고 태양개발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최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벽에 던져 박살내고 있었다. 강지훈 감히 내 앞마당에 불을 질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였다. 퀀텀 솔루션은 즉시 협상 보류를 통보해왔고 프로젝트에 돈을 대기로 했던 투자자들의 문이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강지훈과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의 적의를 품을 만한 이유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이건 그냥 사업 경쟁이 아니야. 저놈은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는 박 상무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당장 알아봐. 강지훈이 왜 이러는지. 이 프로젝트 뒤에 뭐가 있는지 샅샅이 파헤쳐 최진석에게 있어. 이것은 거인과 거인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위협받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서울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따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에게 그 둘은 전혀 별개의 우주에 있는 사건이었다. 한편 새싹 정원에는 뜻밖의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용역 깡패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주민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윤하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 태양개발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들의 작은 싸움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민준지훈에게 다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이것 좀 봐요. 태양 개발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어쩌면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만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가 말하는 하늘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유나 씨와 주민들의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거대한 기업 전쟁을 지휘하는 냉철한 CEO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평범한 남자이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새로 심을 라벤더 묘목을 땅에 옮겨 심었다. 흙 냄새와 풀 냄새가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가 느끼는 평화는 그러나 폭풍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분노에서 겨우 벗어나 냉정을 되찾은 최진석은 부하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의 눈은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지. 비즈니스에는 룰이 없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는 책상 위에 강지훈 프로필 파일을 집어들었다. 강지훈의 약점을 찾아 가족, 친구, 여자,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의 선전포고는 이제 넥서스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인간 자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그의 칼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강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가고 있는 서윤아를 향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진석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의 지시를 받은 정보팀이 며칠간 강지훈의 뒷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보고서에는 강지훈의 삶이 마치 잘 짜인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완벽하다고 적혀 있었다. 여자 문제도, 도박도, 숨겨진 가족사도 없었다. 오직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패턴뿐이었다. 그는 마치 공격할 틈이 없는 견고한 요새 같았다. 약점이 없다고.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인간은 없어. 최진석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며 으르렁거렸다. 거대한 적을 흔들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분노는 그를 더욱 비이성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당장 눈앞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부셔버리고 싶었다.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 하찮은 새싹 정원이 떠올랐다. 그는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도끼 서린 목소리로 명령했다. 더 이상 애들 장난은 끝이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공포를 심어줘. 다시는 그곳에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리라고.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놈들 중 누구 하나쯤은 다쳐도 상관없어. 그의 말은 사실상의 살인교사나 다름없었다. 수화기 너머에 박상무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이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주말. 새싹 정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전문적인 공연은 아니었지만 동네 주민들이 각자 악기를 가져와 연주하고 노래하는 소박한 행사였다. 최근 태양 개발의 위협이 뜸해진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다. 밤이 되자 새로 설치한 조명들이 정원을 아늑하게 비추었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유나는 행복한 얼굴로 지훈의 곁에 앉아 있었다. 지훈 역시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주민들이 다 함께 합창을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정원 한쪽에 세워져 있던 주민들이 직접 만든 목재 파고라 정자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누군가 미리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에 톱질을 해놓은 것이었다. 파고라 바로 아래에는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위험해요, 피해요. 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순간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거대한 목재 구조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을 때 단 한 사람, 지훈만이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민준이라는 어설픈 연기는 산산조각 났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해온 CEO 강지훈의 본능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김 영감님, 119에 신고하세요, 아주머니. 아이들 데리고 저쪽 공터로 최대한 멀리 대피시켜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혼란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귀에 명확하게 박히는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명령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지는 파고라를 잠시 훑어보더니 가장 취약한 지점과 붕괴 방향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유나 씨, 저쪽 전기 차당이 내려요. 합선되면 더 위험해. 그는 주저없이 파고라 쪽으로 달려가. 넘어져서 미처 피하지 못한 아이를 감싸 안고 옆으로 굴렀다. 거대한 기둥이 그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를 강타하며 박살났다. 그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아직 구조물 아래 깔릴 위험에 처한 노인을 부축하기 위해 다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비효율적인 동작도 없었다. 마치 수없이 훈련받은 재난구조 전문가 같았다. 잠시 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고 상황은 겨우 수습되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몇몇 주민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지훈 역시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모든 혼란이 가라앉자 사람들은 비로소 지훈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감사함과 동시에 경외감, 그리고 약간의 의아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한 주민이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말했다. 총각, 정말 대단했어. 꼭 특수부대 출신 같았네 그려. 지훈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차갑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서윤아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지훈이 유나를 집으로 바래다주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분노하거나 슬퍼했을 그녀였지만 이상할 정도로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 침묵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하고 초조해졌다. 그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마침내 유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질문은 사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민준 씨, 예전에 회사 다니기 전에 혹시 다른 일을 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질문의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다. 아니면 혹시 오늘 같은 위기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너무 침착해서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정체에 대한 첫 공식적인 의심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마침내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윤아의 질문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지훈의 귓가에 박혔다. 그는 이미 수십 개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해 두었지만 그녀의 맑고 직설적인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결국 가장 어설픈 거짓말을 선택했다. 아, 군대에 있을 때 응급처치 훈련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받아서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의 대답은 공허하게 차 안을 맴돌았다. 유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떤 격렬한 비난보다도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신뢰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유나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오늘 고마웠어요. 민준 씨. 그리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짧게 인사를 건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편안한 친구 김민준이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의심스러운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홀로 남은 지훈은 핸들을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거짓말이 이제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상처 입히는 흉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오늘의 사고는 명백히 최진석의 짓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김민준의 곁에 있는 유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거물을 도발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위장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족쇄일 뿐이었다.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온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이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최진석에 대한 자료와 유나가 선물해준 작은 다육식물 화분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해야만 했다.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프라이빗 룸 하나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그는 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김민준과는 다른 낮고 진중한 톤이었다. 유나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느꼈는지 결국 승낙했다. 그녀 역시 이 어색한 관계를 끝맺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을 앞두고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잠시 후 유나가 굳은 표정으로 룸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다. 어젯밤부터 생각해봤어요. 민준 씨,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겠고, 당신은 저에게 솔직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는 제 이름은 김민준이 아닙니다.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고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유나는 말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부터 당신을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넥서스 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강지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나의 시선이 명함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다. 강지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그녀가 뉴스에서 몇 번 보았던 젊고 냉철한 천재 경영인.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를 알아봤던 남자. 태양 개발의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어젯밤 사고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비현실적인 침착함과 지휘 능력까지. 그녀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지우는 그녀가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맞선에 나갔는지, 그녀를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뒤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의 고백에는 어떤 변명이나 과장도 없었다. 오직 담담한 사실과 진심 어린 사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충격, 혼란, 그리고 깊은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뭐였죠? 지루한 재벌 3세의 유희였나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리얼리티 쇼 같은 거.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지훈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이미 거짓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강지훈이든 김민준이든 이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날 속였다는 사실 하나뿐이에요. 제가 알던 김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당신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알고 싶지도 않네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레스토랑의 조용한 방 안을 무겁게 울렸다. 지우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마침내 진실의 대가를 치렀다. 그것은 그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그녀의 신뢰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진실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서유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배신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강지훈에 대한 모든 기사를 찾아 읽었다. 냉철한 승부사, 최연소 CEO, 천재적인 전략가. 기사 속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어수룩하고 따뜻했던 김민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함께 벤치에 페인트 칠을 하던 순간 흙 묻은 손으로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시리게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태양 개발이 갑자기 위기에 빠진 시점과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신규 사업을 발표한 시점이 기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위험 속에서 그녀와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필사적인 눈빛은 분명 진심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두 개로 쪼개졌다. 머리는 그의 거짓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그가 보여주었던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일에만 미쳐 몰두했다. 그의 공격적인 경영 방식은 더욱 무자비해졌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모든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태양 개발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여왔다. 최진석의 사업들은 연이어 좌초되거나 자금난에 허덕였다. 하지만 이런 승리들은 지훈에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보안팀장으로부터 유나와 새싹 정원이 안전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최진석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그는 이제 강지훈과의 거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에게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했다. 며칠 후 새싹 정원에는 구청에서 보낸 최종 강제 철거 명령서가 날아들었다. 유예 기간은 단 72시간.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다. 유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변호사를 찾아가고 시의원에게 전화했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는 만견자실하게 정원에 서서 시들어가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열정과 진심만으로는 거대한 권력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강지훈을 떠올렸다. 이 거대한 벽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주민들의 삶이 걸린 이 문제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울 만큼 어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저장되어 있던 김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바로 연결되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지쳐 있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나예요? 서유나.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지난번과는 다른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나였다. 당신이 나를 속인 건? 아직도 화가 나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민들이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을 꺾는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당신이 태양 개발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우연이 아니겠죠. 당신은 최진석과 싸울 힘이 있어요. 저는 힘은 없지만 최진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들의 증언, 용역 깡패들의 사진, 그들이 남기고 간 증거물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지우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유나 씨 말이 맞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태양 개발의 비자금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다. 당신이 가진 현장의 증거와 내가 가진 자금의 증거가 합쳐진다면 최진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위한 작전이 될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사라졌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뒤로 한 채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으로서의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연인이나 서로를 속인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각자의 무기를 들고 마주선 두 명의 전사였다. 그날 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회의실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들 사이에 평범한 옷차림의 유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자신이 직접 그린 정원의 지도와 주민들의 진술서를 펼쳐놓았다. 그것들은 수십억 원짜리 데이터가 오가는 거대한 스크린 옆에서 이질적이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훈과 유나는 회의 테이블의 양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원망이나 미안함이 아니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향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마침내 상처받은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강력한 연합을 결성한 순간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시청대회 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양 개발의 송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최진석은 새싹 정원이 있는 부지에 상업단지를 짓는 계획에 더욱 광적으로 집착했다. 오늘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의 변호인단과 로비로 매수한 시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방청석 한 구석에 초조한 얼굴로 앉아있는 유나와 주민들을 발견하고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진석 측 변호인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개발 계획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했다. 그들의 논리는 합법적인 절차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견고한 갑옷을 두르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미 매수된 상태였기에 모든 것은 짜인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마침내 주민 대표 의견 진술 순서가 되자 서유나가 단상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분히 제시하기 시작했다. 용역 깡패들이 주민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그들이 남기고 간 담배꽁초와 차량 번호판 분석 자료, 그리고 파고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인위적인 파손의 흔적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갔다. 이것은 합법적인 개발이 아니라 폭력과 협박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약탈입니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위원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끊으려 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일방적인 주장은 그만하시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뒷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그의 법무팀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진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왜 이곳에 그의 머릿속에서 강지훈이 일으켰던 기업 전쟁과 눈앞의 이 작은 정원 문제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적의 실체를 깨달았다.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위원장의 제지를 가볍게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도시의 미래에 투자할 기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태양 개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이 부지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진행했고 몇 가지 심각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 자료가 떴다. 그것은 파고라 붕괴 사고 전날 밤 최진석의 신복인 박상무가 용역 깡패들에게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최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태양개발의 유령 회사에서 일부 시의원들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간 금융거래 내역이 떴다. 해당 의원들의 얼굴은 종이처럼 구겨졌다. 하지만 결정타는 마지막에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법무팀장이 세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태양개발이 이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수년 전 야밤을 틈타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토양 성분 분석 보고서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 영상이었다. 최진석 대표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린 것입니다. 이곳은 쇼핑몰이 아니라 범죄 현장입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최진석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내 놈이 날 음해하려는 수작이야. 이건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의 추악한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의 오만하고 위압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발버둥치는 초라한 범죄자의 본 모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연민이 담긴 눈으로 최진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위원장이 당황하여 회의 중단을 선언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최진석과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들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한때 도시의 포식자로 군림했던 남자는 무력하게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 모든 혼란 속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와 윤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거대한 정의의 실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소음으로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그들 주위의 시간만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인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서로를 향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마음의 문이 비치고 있었다. 회의실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태양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최진석의 몰락을 대서특필했다. 불법 폐기물 매립, 뇌물공여, 불법 폭력 행위 교사 등 그의 범죄 혐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태양개발은 결국 파산했고 한때 도시를 호령했던 최진석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정치인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싹 정원에는 마침내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시청은 서둘러 정원 부지를 영구적인 공공 녹지로 지정했다. 뒤이어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윤아의 독창적인 비전을 존중하며 정원을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생태치유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길고 어두웠던 싸움은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외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자 강지훈과 서윤아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공동의 적을 둔 동맹이 아니었다. 이제는 거짓과 진실, 상처와 용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할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어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정원을 찾아왔다. 유나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그가 처음 페인트 칠을 했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유나 씨, 당신을 속였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신을 지킨다는 명분 뒤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제 비겁함을 숨겼습니다. 더 일찍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솔직했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다. 오직 한 남자의 진솔한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다른 모습들도 기억해요. 함께 땀 흘리던 김민준 씨도,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용감한 사람도, 그리고 거대한 악과 싸워준 강지훈 대표님도 이제는 그 모든 게 당신이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용기를 담은 미소였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지훈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새싹 정원은 새싹 생태 치유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유나의 따뜻한 감성이 담긴 디자인 위에 넥서스의 최첨단 기술이 더해져 공원은 자연과 인간,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었다. 공원의 공식적인 개장식이 열리던 날, 수많은 주민과 기자들 앞에서 유나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연설을 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무대 아래서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녀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넥서스 희망 재단을 설립하고 윤에게 재단 이사장을 맡겼다. 그녀가 새싹 정원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 곳곳에서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는 그녀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그가 그녀의 삶과 열정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인적이 드물어진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은은한 조명이 그들의 발밑을 비추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척. 진실한 무언가를 찾으러 이곳에 왔었는데 유나는 그의 말을 받아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한 진실한 사람을 만났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CEO와 평범한 여성의 불균형한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였다. 지훈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시원한 밤 공기와 향긋한 꽃내음 속에서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 깊게 이어졌다. 상처와 오해를 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진실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